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원룸 투룸 시작. 그것도 월세가 정상인데 죄다 영끌로 비춰서 전세 매매 이자 내는 와중에 가소비 가계부채 1900조도 능력이라 믿는 허영심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세계 최강의 허영심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만큼 버는 만큼 거기에 맞게 생활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버는 돈 대비 오버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지 않죠.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죠. 뭐 지금 빚 있는 사람들도 많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빚 있고 뭔가 좀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결혼 같은 거 할 때 좀 갖추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갖추가려고. 아니 근데 갖추가 할 수가 없는 게 버는 돈이 뻔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이 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갖추가 합니까? 아니 특히나 여자분들의 어떤 이 결혼시장의 허영심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모으고 해놓은 건 별로 없으면서 왜 많은 것을 바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지금 가진 돈을 얻는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그런데 왜 결혼할 때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허영심이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결혼 시작할 때 아파트에 시작하면 좋지. 그런데 누구나 다 아파트에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시작하고 싶으면 자기도 그만큼 능력과 돈을 모으던가, 그만큼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놓던가, 그러고 나서 뭐 아파트 들어가자 하던가. 근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직업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모아놓지도 않은 분들이 나는 결혼하면 몇 평짜리 아파트 들어가야 돼, 난 브랜드 아파트 아니면 안 돼, 인프라가 갖춰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한심해 보입니다. 저 나이 먹고 왜 저래 됐을까? 아직도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걸까? 솔직히 나이 먹을 때를 먹었으면 결혼해주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외쳐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더 밝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결혼을 떠나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뭐 돈을 모은 사람 모으지만 확실히 모으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적어지기도 했고, 젊은 나이 때 빚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빚을 진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빚을 안 갚으면 본인들이 힘들어지는데, 약간 마인드가 어떠냐 하면 뭐 그냥 뭐 못 갚겠다 싶으면 뭐 정부한테 손 벌려가지고 개인 파산하면 되지, 정부에서 우리 같은 청년들 나무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뭔가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고, 아니 나이를 먹었는데 책임감 완전 개나 져보려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소비 수준 올리다 보니까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 뭔가 허영심이 많이 들어가고 좀 씀씀이가 해픈 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카푸어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야 하는 그 캐피탈 대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차가 압류당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명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 명품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당근마켓 같은 데 검색해보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이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자신들이 상황이 안 좋아질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불쌍하게 여기 만드는 게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린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나라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본인 탓이죠, 본인 탓.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 탓을 합니다. 뭐 태어나면서 뭐 갖추지 않고 살아가지고 없는 환경에 태어나서 뭐 나라가 뭐 제멋대로 굴러가서 이런 핑계를 대요. 그건 본인 탓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28세 취업해서 34세에서 35세에 결혼한다 쳐서 연봉 3천이면 세전으로 다 모아도 2억입니다. 근데 시수정은 이것보다 더 못 모읍니다. 서울에서 이 돈은 투룸은 월세로 가야 되고 전세는 원룸입니다. 현실은 원룸 전세나 투룸 월세가 가는 게 맞는데 결혼 조건은 신축이나 준신축급 최소 20평대 아파트. 넉넉치 않은 집에서 아들, 딸 장가갈 때 미천 늦으면 노후자금 빼주는 거라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좀 솔직히 결혼시장에서 여자분들이 너무 야같다고 생각하는 게, 야근 정도가 아니라 좀 악마의 탈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만약에 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뭐 남자가 돈을 모아서 충분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파트 들어가자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모은 돈과 경제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아파트를 얘기하면 안 돼요. 빌라도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가진 거 미천하면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런 분들이 남자한테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아파트 가자, 신축으로 가자, 신도시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생색을 내죠. 결혼시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뭐 어쩌다 한지면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찔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근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권리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남자가 응하지 않으면, 남자가 예스를 해주지 않으면, 미안한데 나 너하고 별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너의 성물구성 때문에 질렸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아파트 들어가서 네가 대출받아 사든가. 너는 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아파트를 외치는 거야? 솔직히 너 모은 돈 가지고는 서울에 전세도 못 구해. 그렇게 좋으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아파트 마련해. 난 너 같은 여자 싫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남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실 28세 취업해서, 28세 취업하면 양반이죠. 28세에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28세 취업하는 것도 남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찍 취업하는 거예요. 뭐 30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28세 취업이라는 게 그냥 뭐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거. 뭐 계약직 인턴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정규직 직장을 가지는 거. 28세 정규직 직장 가지는 것은 굉장히 시작이 좋은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 그리고 28세 취업해서 어떻게 2억을 모읍니까, 남자가? 이거 대기업 다녀도 힘듭니다, 여러분. 2억이면. 아니, 여자분들 정말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들은 관대하면서 왜 자기를 만난 남자한테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합니까? 원래 이기적이서 그런 건가? 아니, 자기도 일을 하면서 돈 모으기 힘들다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돈이 그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 기고만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일단 남자가 취업해도 1억도 모으기 힘들어요. 어떻게 모읍니까? 아니 뭐 여러분 월급쟁이면 돈 다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다녀도 평달에 월급 얼마 안 됩니다. 뭐 보너스나 연말 상여가 많아서 이제 성과 같은 게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거지 평달에 300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자취한다고 치면 뭐 월세라든지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도 나가잖아. 그럼 서울에 뭐 대기업 같은 취업을 해도 자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가잖아. 그래서 달에 한 100만 원 모아도 많이 모은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돈을 못 모으면서 왜 남자한테는 한없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비싼 이제 돈이 드는 집을 원하는 겁니까? 이건 좀 양심이 탈난 것을 떠나가지고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이런 거 따져봐야 돼.
여자가 만약에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는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 경제권 달라고 하면 난 사람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면 돈 벌기 어렵다는 거 알고, 돈 모으기 어렵다는 거 알고, 우리 형편에 우리가 가진 돈으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시장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었어.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여자분들, 본인도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낱 인간이야.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다운 생각 가져야 되는데, 인간다운 생각보다는 약간 욕망이 화실인 것 같아. 좀 지금 결혼시장에 하는 것들 보면 이제는 그런 욕망이 하신가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봤자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괜히 그런 길을 했다가 이용만 당하고 현타 느껴서 이혼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앞으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뭔가 높은 허들, 비싼 집, 아니면 뭐 경제권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아마 그 단계에서 끝날 거예요. 이별통보 그 자리에서 당할 겁니다. 미안한데 너의 어떤 입장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 맞냐? 난 아닌 것 같다. 어디 한번 잘 찾아봐. 너같이 그런 속물구성을 받아준 남자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 너도 적은 나이 아니고, 너도 지금 뭐 연봉이나 통장 잔고를 보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리 잘났어? 이런 얘기를 앞으로 남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은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쫀쫀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할만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결혼 시장에서 뭔가 무턱대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아웃이야, 아웃. 그걸 받아준 남자 없어요. 이해해준 남자 없어. 그냥 아웃이야, 아웃. 영원한 아웃이 될 거예요. 다른 남자는 받아주겠지가 아니라 한 5명, 10명한테 얘기해도 다 아웃입니다. 오히려 거드는 대상이 될 거야, 앞으로.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 사실 나는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별로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아. 나중에 뭐 돈 모아서 아파트 가면 괜찮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남자도 이제 모은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못 들어가죠. 근데 부모님이 자식들이 이제 건사하겠다고 무리해가지고 아파트 억지로 사가지고 이제 결혼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노후자원 다 끌어써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아니면 부모님 집을 팔아서 부모님은 이제 좁은 집이나 전세를 가버리고 그 돈으로, 그 팔고 남은 돈으로 보태가지고 꾸역꾸역 아파트 사는 게 있는데, 난 그게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게 결혼을 한다는 게 그게 과연 효도를 하는 건지 불효를 주는 건지 난 불효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 아들내미가 만나는 여자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부모님 노후까지 건드리는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가 행복한 거죠, 나는? 이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저 한 명의 요구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서 몇 명이 희생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 남자가 보통 남자의 능력만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만 손 벌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부모님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합니까? 대부분 있는 거 다 털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도 돈이 없으니까 나이 먹어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힘들게 사나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보면 과연 결혼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남자분들은 이런 결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 제발 꿈만 꾸지 마시고요, 현실을 좀 보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